이미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드와치 전망표에 따르면 오른쪽 영역, 즉 금리 인상 가능성 영역 부분이 없어진 지가 며칠 됐는데요. 때마침 오펙 플러스 감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하향 안정화되던 유가가 다시 급등 랠리를 보였음에도 이 페드와치 전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제 완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로로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만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 나서는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신중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이 높아 보이고 물이 탁한 시기에 있다. 이제는 기다리는 대담함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는 맞다는 거죠. 하지만 쉽게 시장을 편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데일리는 인플레가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즉 이건 2%가 되겠죠. 이건 분명하지 않다. 너무 빨리 결정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너무 일찍 확신을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예측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책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일리 총재는 연준 안에서 비교적 비둘기를 통하는 분인데 그조차도 쉽게 시장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부 수치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기에 이를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긴축 카드가 완전히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다고는 보지 않는다. 즉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봐야 한다. 희망적인 소식이 있지만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옳은 조치를 평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멀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굳이 분류하면 중도파 정도로 보이는 분이죠. 다른 분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위에 두 분보다 조금 더 먼저 얘기한 분인데 톰 바킨 리치모드 연은 총재의 얘기입니다. 이분 역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 2%를 향한 명확한 경로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는 어떤 부드러운 경로 위에 있다고는 확신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숫자가 감소를 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은 코로나 시대의 가격 급등의 부분적인 반전인데, 즉 그 앞선 데이터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엽기적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및 주택 인플레이션은 역사적 수준보다 높고 서비스 인플레도 마찬가지다. 최근 데이터는 매우 저항력 있는 경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매우 신중한 모습인데요. 원래 연준 위원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당연한 측면이 있죠.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 다 좋다고 합니까? 나쁜 얘기부터 하죠. 최악의 얘기부터 먼저 하듯이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 더 없다고 발언하면 시장이 아예 그거를 맹신을 할 게 분명하고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인데요. 지금 인플레가 실질적으로 2%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즉 코어는 여전히 4%가 찍히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이 이 수치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기대 인플레가 꿈틀거릴 수 있고 이건 명목금리를 오히려 올려버리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유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최근 헤드라인 CPI의 감소는 다분히 유가가 예상 대비 큰 폭으로 내려간 효과를 봤기 때문인데요. 70달러가 위태할 모습을 보이자 바로 이 오펙 플러스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개입할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최근 석유값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들을 비난하면서 이거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사우디가 감산을 먼저 할 거고 여기에 다른 사기국들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로 확 증산해버려가지고 너네 다 피해보게 만들겠다. 이 경우는 유가가 다시 떨어지겠지만 여튼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대응하겠다. 이게 사우디 기본 확고한 방침이기에 유가가 또 한 번 급등할 그런 개연성이 남아있고 이런 점이 최근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를 보면 거의 1년 전 가격 밴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가 단기 급등 랠리를 보이면 이런 점이 CPI에 또 반영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하나, 시장이 또 배드 이즈 굿으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크게 오르고 여기서 생기는 부의 효과, 이런 점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이러면 끝이 보이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죠. 다시 소배단에서의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에 불이 붙는 상황, 인플레가 완전히 만성화돼서 자칫 다시는 2%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 이런 점도
연준만큼은 만만하게 보이지 말자 이런 결의를 다진 계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99%도 아니고 이달 다음 달 금리 동결 확률 100%를 찍고 있다는 것은 연준에게 남은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따라서 연준위원의 협박은 지금 단계에서는 먹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도 분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연말 접어들고 이 찐 소비의 계절이 다가온 가운데 경기를 가늠하는 소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온 관심이 쏠릴 것 같고요. 실물 경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연준 위원들의 이 다음 발언이 계산되어 나올 공산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발언할지는 2년물 국채 금리를 비롯한 단기 금리 향배를 보면서 우리가 그 톤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장이 진리고 시장이 곧 법이니까요. 오늘 브랜비어 시간은 최근 연준 위원 발언 위주로 살펴봤고요. 이 다음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